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당선 확률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마켓은 사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도박 사이트라고 해서 한가한 이들의 심심풀이 놀이터로만 치부할 곳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폴리마켓은 현재 여태까지 보여준 이 승률 높은 전적에 따라서 미국 대선의 주요한 지표로 평가를 받는데 얼마만큼 족집게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부시, 오바마,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줄줄이 예측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폴리마켓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5%대를 웃돌았는데 주말 사이에 59%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이유는 주말간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공세를 함에 따라서 주요 경합주들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이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선 이 미국의 선거 제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민 개개인이 투표권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 인단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선거 인단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 지형이 확고하지 않은 곳을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고 다를 건 없다는 거죠. 지금 주요 경합주인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이런 경합주들을 배제하고 보시면 정치적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민주당을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주인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그리고 공화당을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주들을 배제한 정치적 지형이 텍사스,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승기를 잡으려면 때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변하는 주들, 경합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고, 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 2-3주간의 트럼프 수혜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모두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선거 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로 특히 트럼프 패배 시에 이 미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최대의 이벤트인 이 미국 대선이 주는 파급력이 절대적인 만큼 투자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65% 이상의 당선 확률을 보이던 이 트럼프의 승률이 주말간 급격하게 50%대로 꺾이고 지금 박빙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일명 트럼프 수혜 자산들의 급락이 시작이 됐고요.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달러 환율, 지금 보시면 1,400원 고점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국채 금리, 국제 유가, 금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 동조화가 되면서 7만 달러를 한번 돌파를 했었죠. 원화로는 1억 원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그 뒤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트코인도 지금 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7만 달러 선을 재이탈을 했고, 지금 상황은 미국 대선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자산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그 주요 자산 집단들의 운명이 대선 후에는 더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특히나 두 후보 간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분야는 환경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연료를 우대하는 반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친환경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고 했죠. 트럼프 재선 시 석유, 천연가스, 원전에 대한 시추 허가와 원전 추가 건설, 이에 따른 화물이나 산업재 종목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리스 당선 시에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탄소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분야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 후보의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고 반대되는 만큼 현재의 지지율과 추후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업종들의 운명도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스타일 투자, 테마 투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고 당선 확률도 더 높은 현재 시점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면 대규모 관세 부과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자국민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확장 재정 정책과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적용을 시키겠다는 내용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상계를 시키게 된다면 이에 따른 국채 발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장기물 채권 금리가 당연하게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 급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부담감을 실제로 나타내면서 지난주에만 해도 원달러 환율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향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수출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달러에 대한 부담과 트럼프 2기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트럼프의 재집권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따른 특정 수혜산업 테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거고,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의 탄력 예상이 되겠죠. 그대로 시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요 정책인 친환경 밸류체인과 2차 전지 업종에도 탄력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포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해리스는 기존 민주당 기조를 이어나갈 것인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나열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증권가도 시장도 해리스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압도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더 유리하고 혹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지만, 대선은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만큼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당선되든 수혜를 받을 업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세 번째는 전력 인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이오는 이미 충분히 과열 구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 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 지지 같은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정책은 방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거고, 트럼프의 정책 또한 주요 국가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되더라도 국내 방산 업계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 인프라 사업 역시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AI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는 미국의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AI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는데, 전 아직까지도 전력 인프라 섹터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은 AI 주 전력원으로 주목받는 이 원전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수혜주로 꼽히지만, 누가 되든 이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국가의 중추적인 전략 산업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대선에 대한 내용과 증시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